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쫑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불화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쫑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민종혁. 2004년에 백이보충대로 입대했다. 직업란에 인터넷 설치기사 알바를 했다는 이유로 강원도에 위치한 모 통신대대의 가설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이번 편의 주인공 장천호 대위 중대장이다. 야, 너 누구 백으로 여기 온 거야? 이병 민종혁. 백 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이야? 너 나중에 백 밝혀져서 야벌이 털다 걸리면 뒤진다잉? 통신병과의 특성상 꿀보직이 많기 때문에 백 있는 병들이 많이 배치되곤 했다. 니놈 백이 설령 장군이라고 해도 나는 너를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대할 거야. 우리 중대 온 걸 환영하고 난 곧 전역하니까 그때까지 잘해보자. 그렇다. 장천호 대위는 말년병장, 아니 말년대위였던 것이다. 매주 수요일은 각 중대 지휘관의 정신교육이 있는 날. 국가 안보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야 니들도 알다시피 이 형이 다음 달이면 전역하잖냐. 사고 치지 마라. 어? 뒤진다잉? 예, 알겠습니다. 아이 귀찮아. 야 소대장 니가 나머지 해. 문제의 사건은 정신교육 후 이틀이 지난 후 벌어졌다. 그날도 여러 고참들의 갈굼과 도저히 적응되지 않는 내무실 생활로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이등병의 전유물인 낡아 빠진 C급 침낭에 몸을 구겨넣고 600여일 남은 전역일을 꿈꾸며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때였다. 엄청난 굉음에 놀라 눈을 떴다. 내무실 천장이 폭발음에 들썩들썩거렸고 철제 관물대가 떨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새벽 3시? 그 순간 갑자기 내무실 문이 열리며 기상! 전인원 기상! 지금 즉시 군장 싸고 대기해. 실제 상황이다. 비상사태야! 내무실은 난장판이 되었고 정말 정신없이 군장을 싸며 뭐지? 전쟁 난 건가? 하필이면 지금 왜?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총소리와 수류탄 소리. 막사 천장과 관물대는 계속해서 덜덜 떨렸다. 10분도 되지 않아 중대 전체는 완전 군장 차림으로 소총을 지급받은 뒤 내무실에 대기했다. 현 시간부로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명령이다. 군장은 풀지 말고 전투복 차림으로 취침하도록. 이상!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밝아왔다. 아침 저무는 생략. 8시가 다 될 때까지 우리는 내무실에서 대기했다. 그때 대대장님이 내무실로 들어오셨다. 지금부터 대대장이 하는 말 잘 듣고 숙지하도록. 내무실 밖 상황에 대해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 함구할 것. 가족에게도 말이야.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막사박 풍경은 처참했다. 언덕 위에 있던 지휘통제실과 그 옆에 같이 붙어있던 지휘먼사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쟤만 남은 상황. 그리고 연병장에 각종 언론 매체들과 119 대원들이 잔뜩 모여 있었고 다 타버린 지통실 앞에는 사단장님이 서 계셨다. 그 앞으로 직할대의 대대장들과 참모들이 차렷 자세를 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참모 옆에 우리 말년 중대장과 당직부관. 그런데 어라, 꼴이 말이 아니다. 타다남은 당직사령 완장을 착용한 채로 전투복은 까맣게 그을렸고 팔 쪽에는 화상을 입은 듯 했다. 추후에 듣게 된 상황은 이렇다. 당시 부대에서 쓰이던 난로는 대부분 경유난로였다. 당직사령은 말년 중대장 장천호 대위. 야, 왜 이렇게 춥냐? 아우 추워. 연료 좀 더 넣어봐. 이러다가 말년에 감기 걸리면 네가 책임질 거야? 예, 알겠습니다. 당직부관 김상철 상병. 2004년 당시에는 병사가 당직부관을 섰다. 자신있게 대답한 당직부관. 난로에 연료를 넣었는데 갑자기 난로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뭐야? 너 뭐했어? 야, 이 멍청아! 경유난로에 휘발유 넣은 거 아니야? 순식간에 옮겨붙은 불. 도저히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바로 상황 판단한 중대장은 그 짧은 순간에 부관과 함께 중요 장비와 터질 수 있는 총기류 등등을 먼저 밖으로 옮겼고 그 과정에서 화상을 입게 된다. 통신대대 특성상 비싼 장비가 지통실에 가득하다. 치솟아 오르는 불로 인해 5분 대기조 수류탄과 실탄 400여 발, 총기류, 통신 암호 장비 등 수억 원의 국방부 재산 피해가 발생. 민간 119가 출동해 화재 진압을 시도했으나 바로 옆 지휘먼사실까지 옮겨붙어서 전소된 것. 인명피해는 당직사령이었던 중대장과 당직부관 그리고 지휘먼사님, 이 키우시던 백구 한 마리 실종. 그날 우리는 지휘먼사님의 눈물을 보았다. 그 다음날 지역 뉴스와 지역신문에 우리 부대의 사건이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 그날 이후 새로운 지휘통제실은 우리들의 놀이터였던 컨테이너 당구장으로 이사. 지휘먼사님은 사무실이 없어서 이곳저곳 전전하셨고 화상을 입은 중대장과 김상철 상병은 일단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말년대위 중대장은 퇴직금도 못 받고 결국 불명예 전역. 당직부관 김상철 상병은 만창,
이 사건 이후 새로운 국방단력에는 강원도 모 부대 화재 사건 표기, 당직부관은 병이 아닌 간부가 서게 되었고 대한민국 정군의 모든 연료통에는 무조건 큰 주기를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Y 병장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Y 병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유정민, 2001년 군번으로 강원도의 모사단 공병대에서 1612 지뢰 설치 제거 주특기로 복무했다. 때는 2002년 말 정도 5분 대기조로 활동할 때였다. 갑자기 연병장 쪽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오대기 출동! 오대기 분대장이었던 나는 소대장님의 지시를 받고 대원들과 헬기 주위에서 사주 경계를 했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원스타, 그리고 그 옆에는 헌병 대장님이 계셨다. 야, 소대장, 여기 지뢰 탐지병 있냐? 예, 있습니다. 유정민. 성병 유정민. 오케이, 한 명 더. 부분대장. 영병 박중식. 그렇게 나와 부분대장 박충식은 지뢰 탐지기 2대를 챙겨 레토나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다짜고짜 아무 설명도 없어서 당황스럽다. 대체 뭐 때문에 지뢰 탐지기를... 그렇게 도착한 어느 한적 하나천. 하수도를 겸하고 있어서 물은 시커멓고 냄새도 심했다. 에이, 설마 저길 들어가라는 건 아니겠지. 맞아, 들어가. 둘 중 한 명은 탐지기 조립하고 한 명은 하이탈이해. 짬밥이 높은 내가 탐지기를 조립하는 사이 부분대장 박충식은 바지를 벗었다. 그런데 뭘 찾는 겁니까? 실탄. 하천에 떨어진 실탄을 찾는 게 너희 임무야. 헐, 어떤 얼빠진 놈이 실탄을 하천에 빠뜨린 거야. 당신은 11월 얼음장처럼 차갑고 더러운 그 오수 속을 고무 바지도 없이 하의만 탈의한 채 들어가 지뢰 탐지기를 돌리는 부분대장 박충식. 미안하다 충식아. 차마 나도 같이 들어가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 추후 충식이는 한동안 피부병에 시달렸다. 아무튼 지뢰 탐지기는 방수 따위는 되지 않기 때문에 물에 닿지 않도록 물 위로 운용해야 한다. 충식이의 키가 175 정도 되는데 허리까지 물이 차는 깊이. 지뢰 탐지기로 찾을 리 만무하다. 그냥 헛짓거리다. 그때였다. 저거 뭐야? 저거 반짝이는 거. 저거 탄 아닙니까? 야, 너희들 탈의하고 들어가서 확인해봐. 헌병 대원들은 바로 탈의하고 들어가 반짝이는 물체를 건져냈고 다행히 분실한 탄을 모두 수거할 수 있었다. 그렇게 임무가 완수되었고 복귀하려는 찰나 갑자기 10대가 넘는 차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몰려왔다. 방송국 기자들, 공중파는 물론 지역방송국까지 다양한 방송국에서 헌병 대장님을 둘러싸고 취재했다. 그때 헌병 대장님이 나를 불렀다. 어이 분대장, 인터뷰 좀 해라. 그제야 나는 그 탄의 정체를 알게 됐다. 2002년 11월경 강원도 은행강도 사건. 그 사건의 범인이 우리 사단본부 탄약고를 관리하던 모 상사였던 것. 모 상사는 빚 때문에 은행을 털 계획을 세우고 K1 소총 한 자루와 5.56mm 실탄 60발을 들고 강도질을 하게 된다. 은행에서 허공에 2발을 발사한 뒤 은행을 털었고 도주하던 중 남은 58발의 실탄을 하천에 던져버린 것. 헌병대 입장에서는 꼭 찾아야 했던 증거. 나는 부대마크를 가리기 위해 활동복 상의를 입은 뒤 전투모를 푹 눌러쓰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했다. 떨리긴 했지만 전 국민이 본다고 생각하니 왠지 기분 좋았다. 그날 날씨가 좋아 햇볕이 쨍쨍했고 덕분에 그 똥물에서도 실탄이 반짝거려서 육안으로 찾게 된 건데, 인터뷰 내용은 지뢰 탐지기라는 군대의 최첨단 기기로 증거를 찾았다는 요지의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게 복귀한 나와 박충식 상병은 다음날 A급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사단 본부로 초대받았다. 가보니 무슨 행사가 있는지 사단 전 인원이 연병장에 사열해 있었고 사단장이 사열대에 서 있었다. 충식이와 둘이 뻘쭘하게 서 있는데 갑자기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들렸고 검은색 관용차가 도착했다. 내린 사람은 군단장. 군단장은 성큼성큼 사열대로 가시더니 다이렉트로 사단장님의 조인트를 가격했다. 처음 본다. 별 3개가 별 2개의 조인트 가는 모습을 군 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다니. 오늘은 사단장님의 퇴임식. 말년이었던 사단장님, 재수없게도 말년에 사단에서 은행강도 사건이 벌어졌고 유명해스럽게 퇴임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 말년 사단장님의 불행과는 별도로 나와 박충식은 실탄을 찾은 공로로 퇴임하는 사단장님에게 표창받아서 꿀같은 5박 6일의 포상휴가를 가게 되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구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